값을 구해주세요. 풀이를 두 가지로 제대로 설명하겠습니다. 첫 번째 정석으로 풀겠습니다. 첫 번째 풀이는 x의 값이 마이너스 무한대로 왔을 때만큼은 치환하는 방법을 선택합니다. 치환할 건데 치환하게 되면 선생님 뭘 치환할 거냐면 x의 꼴을 바꿔서 t라고 치환할 겁니다. 여기가 치환하게 되면은 t는 어디로 가는 거야? 네, t의 값은 플러스 무한대로 갈 겁니다. 그럼 치환하게 되면은 어떻게 되는 거지? 마이너스 x를 t라고 썼으니까 x한테 마이너스 t 대입하죠. 마이너스 t 대입에서 제곱했으니까 어차피 플러스 t 제곱. 그 다음 녀석의 값은 x한테 플러스 t. 그 다음 분자의 값이 마이너스 6t인가요? 네. 이렇게 되면 계수 비교할 수 있죠? 네. 원래는 문자 요구한 거는 부모 분자를 분모의 최고차로 나누기 위해서 풀라고 하는데 부모의 최고차는 1차입니다. 네. 루트 속에서는 1차인 t로 나누기 하게 되면은 루트 속에서는 t 제곱으로 나누기 하죠. 네. 이제 그 중에서 이게 빵인가요? 네. 완벽하게 제대로 된 풀이로 풀었습니다. 답이 마이너스 3인 거죠? 네. 근데 이렇게 풀면 시간이 소요되니까 두 번째 풀이 방법을 사용할 겁니다. 두 번째 풀이 방법은 어떻게 푼다고 얘기했지? x값이 음수값이었을 때는 루트 x제곱의 값이 누구예요? 루트 x제곱 마이너스 x인가요? 아, 네네. 그렇기 때문에 x값이 마이너스 무한 들어가면 이 녀석의 정체는 마이너스 x인 거죠? 네. 내 말이 되신 거 맞나요? 아, 네. 그럼 계수 비교하면 마이너스 1에 6이어서 극한값을 빨리 구할 수 있죠? 네. 첫 번째 방법보다 두 번째 방법을 사용합니다. 객관식이었을 때. 네. 서술형이었을 때는 첫 번째 방법 쓰셔야 됩니다. 네. 그 다음 또 풀어야 할 게 몇 번인가요? 33. 그 다음 풀어야 할 거 찾으세요. 27쪽에 8-2 27쪽이라고 하셨어요. 27쪽에 8-2 8-2번이라고 하셨습니다. 쟤는 8이라고 얘기했는데 너 왜 발을 뻗어요? 이럴 때마다 진짜 너무 힘들어요. 선생님. 받아주기 힘들어요? 네. 마이너스 무한 들어갔습니다. 마이너스 무한 들어갔을 때 다음 극한값을 구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맞췄다는 얘기잖아. 마이너스 무한대를 대입하게 되면 얘는 플러스 무한대네. 네. 얘는 플러스 무한대고 마이너스 무한대를 대입하게 되면은 얘가 누구지? 얘는 플러스 무한대인가? 네. 제곱했으니까 플러스 무한대분의 마이너스 무한대네. 네. 근데 계수 비교하게 되면은 2분의 마이너스 1인가? 아. 지금 플러스 네. 무한대분의 마이너스 무한대라면서요. 근데 계수가 2분의 1인데 부호가 플러스 분의 마이너스니까 플러스 1리가 없잖아요. 네. 계수 비교하게 되면 마이너스 분의 1이죠? 네. 그럼 얘는 꼴이 무슨 꼴이죠? 앞에 건 무한대인데 뒤에 건 누구예요? 무한. 2분의 1 빼기 2분의 1이니까 무한수인 거죠? 빵입니다. 무한대 곱하기 빵의 꼴은 풀이 원칙이 뭐라고 했죠? 무한대 곱하기 빵의 꼴은 풀이 원칙이 뭐예요? 인수분해. 빵 되는 녀석의 값엔 통분이 풀이 원칙이었던 것 같은데? 네. 네. 나 이거 통분해야 될 것 같은데? 내 말 좀 이해하시나요? 네. 그런데 통분했습니다. 리미트 x의 값이 지금 마이너스 무한으로 갔을 때 무한대 곱하기 빵의 값은 빵의 값이 항상 분수 빼기 분수의 꼴이거든. 근데 얘는 지금 플러스였지만 뒤에 게 마이너스 2분의 1처럼 분수였습니다. 네. 그래서 무한대 이게 지금 0의 꼴이 가운데 빼기인데 통분했습니다. 통분하게 되면은 부모의 값이 누구지? 2루트 4x의 제곱 플러스 2분의 분자의 값이 루트 루트 4x 제곱 플러스 2 플러스 2x. 플러스 2x가 통분한 건가? 네. 이제 꼴 중에 누굴 눈여겨봐야 되냐면 얘를 눈여겨봐야 될 것 같아요. 얘가 지금 무슨 꼴이죠, 분자가? 마이너스 무한대를 대입하게 되면 얘가 무슨 꼴이에요? 앞에 있는 값한테 마이너스 무한대 대입했더니 0 제곱했으니까 플러스 무한대죠. 0 같은 소리 하고 있네요. 2 무한대를 제곱해도 여전히 무한대일 것 같습니다. 네. 너무 생뚱한데요? 아니 다른 거예요. 앞에 있는 녀석의 값은 무한대고요. 뒤에 있는 녀석의 값은 누구예요? 네, 뒤에 값은 마이너스 무한대예요. 분자의 값이 무한대 마이너스 무한대 꼴이어서 무한대 마이너스 무한대 꼴이어서 풀이 원칙은 무한대분의 무한대분. 무한대 마이너스 무한대는 풀이 원칙이 인수분해. 순서꼴로 바꾸는. 루트가 있으면 유리와 네. 루트가 있네요. 유리할 겁니다. 네. 유리와 위해서 누굴 곱하지?
X제곱. 네, 부모 분자에 곱했습니다. 그럼 부모 분자에 곱했더니 분자에 있는 값이 누가 되는지 아세요? 분자가 누가 남지? 2. 아, 그러네. 분자는 이거 곱하면 분자끼리 곱한 건 2가 되네? 네. 4x제곱에 4x제곱 뺐으니까? 네. 그럼 이제 정리해 써봅시다. 이 남은 것들. 남은 것들을 써봤더니 리미트 x의 값이 마이너스 무한대로 갔을 때 분모의 값은 전개해주면은 앞에 있는 값은 2 곱하기 4x의 제곱 플러스 2? 네. 그 다음 이거 곱했더니 얘는 마이너스 4X. 마이너스 4x 곱하기 루트 아, 4x 제곱 플러스 2인가요? 네. 근데 분자에 남은 건 이거 두 개 곱한 거 2라면서요. 네. 이게 x 제곱이 있으니까 2x 제곱인가요? 네. 이제 이 꼴이 무슨 꼴인지 확인해 봅시다. 분모의 값은 무슨 꼴이죠 지금? 무한대. 분모는 무한대 맞아? 무한대. 네. 마이너스 무한대를 대입했지만 제곱하면 플러스 무한대, 마이너스 무한대 대입했더니 플러스 무한대, 얘가 마이너스 무한대인가요? 네. 그럼 얘가 마이너스 무한대 앞에 마이너스 있으니까 뒤에 건 다 플러스 무한대죠? 아, 네. 그럼 앞에 거 무한대, 뒤에 거 무한대 더한 거죠 지금? 네. 그럼 무한대분의 분자의 값이 무한대 꼴입니다. 무한대분의 무한대 꼴이기 때문에 이제 하려고 하는 거는 최고차항계수 비교하면 되겠네요. 네. 근데 최고차항계수를 비교할 건데 이거는 최고차항 2차항인 것 같아요. 네. 최고차항계수는 8인가요? 네. 얘는 최고차항계수가 2인 거 알겠습니다. 2차항계수가. 근데 얘는 최고차항계수가 누구야? 8이 플러스 8일까 마이너스 8일까? 마이너스. 지금 이 값은 x가 지금 마이너스 무한대로 간다면서요. 네. x가 마이너스 무한대로 가니까 동그라미 값은 x가 음수라면서요. 네. x가 음수니까 동그라미 누구예요? 마이너스 2. 네, 동그라미 마이너스 2x죠? 네. 그럼 마이너스 2x하고 마이너스 4x 곱했더니 최고차항계수는 플러스. 플러스 8이라고요? 네, 이렇게. 그럼 최고차항계수가 16분의 2여서 8분의 1이 답이라고요? 네. 이해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또 표현이 몇 번인가요? 33쪽 전에 있으면 지금 얘기하세요. 뒷북 치지 마시고요. 없습니다. 33쪽으로 갔습니다. 33쪽에서 표현할 게 몇 번이라고요? 3번. 3번이 처음이라고 하셨습니다. 그 전에 있으면 얘기하세요. 2번으로 갔습니다. 2번 문제는 문제가 어떤 얘기라고 했냐면 알파를 갖다 대입하게 되면은 선생님이 지금 계속 어떤 꼴인지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거든요. 지금 여기 있는 건 뭘 알려주냐면 알파의 값을 대입하게 되면은 꼴이 알파 대입했더니 0분의 f0이 되나요? 이렇게 되는 녀석의 값은 지금 값이 1로 가까이 간다고 얘기했나요 지금? 네. 근데 관찰을 해보면 이 값은 서로 같은 값이 들어있을 때 그렇다고 하네요. 네. 완벽하게 똑같이 생겨있으면 저러해요. 그런데 옆에는 이 값을 계산하고 있습니다. 이건 알파로 갔는데 이거 왜 0으로 가지? 그래서 치환하려고요. 선생님 지금 x-알파의 값을 t라고 치환하게 되면 네. x의 값이 알파로 가면 t의 값은 어디로 가죠? 네. x가 알파로 가면 t의 값은 0으로 갈 겁니다. 근데 그 다음 거 뭐라고 쓰죠? t분의. 그럼 이렇게 생겨먹은 녀석의 값이 있으면 무조건 1인 거네? 네. t라고 하는 문자가 있든 x라는 문자가 있든 뭐 y라고 돼 있든 똑같은 t의 값 자리에 똑같은 것만 들어있으면 그 값은 무조건 1인 거네요? 네. 이해된 거 맞나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값을 찾아봤더니 여기 있으면 문제를 풀겠는데 여기 없다? 이렇게 생기겠으면 이를 대입할 건데 저기 없습니다. 그래서 만들었습니다. 분자하고 분모의 값을 x로 나누겠습니다. 분자 분모의 값을 x로 나누게 하게 되면은 이렇게 쓸 수 있나요? 네. 뭐 대입하라고? x의 값이 지금 0으로 가까이 가고 있다고요? 네. x의 값이 0으로 가까이 가면은 네모의 값 1이라면서요. 네. 그래서 이 값은 1. 근데 이 값은 빵인가요? 네. 그럼 답이 뭐예요? 1분의 5. 네, 답은 2분의 5가 답이네요. 그 다음 또 표현할 게 3번이라고 하셨나요? 지금 설명한 것까지 다 이해된 거 맞죠? 네. 3번 같이 문제가 나오면 3번 같은 문제는 아주 많이 어려운 문제입니다. 지금 실수 전체 집합에 정의된 함수로 얘기했어요. fg를. 실수 전체에서 정의가 됐다고 얘기했는데 첫 번째, 기억에서는 극한값이 빵이면
fx의 극한값하고 gx의 극한값은 같나요? 이렇게 물어봤어요. 일단 이 얘기를 먼저 해야 될 것 같아요. 어떤 값이 무한대로 가고요? 또 다른 값도 무한대로 갑니다. 둘 다 무한대로 가면 두 개의 무한대는 같나요? 아니요. 무한대끼리 똑같다고 할 수 없습니다. 무한대는 끝없이 계속 커지는 숫자를 의미하기 때문에 엄청 큰 숫자와 엄청 큰 숫자는 절대로 같다는 말을 하기가 굉장히 곤란합니다. 내 말 좀 납득하시나요? 네. 그러면 지금 하려고 하는 거는 이렇게 해보려고요. 선생님이 첫 번째 기억에서는 fx의 값도 x분의 1이라고 얘기하고요. gx의 값도 x분의 1이라고 얘기하려고요. 그러면 두 개 뺀 녀석의 값은 누구예요? 두 개 뺀 거 자체가 똑같은 거 뺐으니까 빵인가요? 네. 그럼 x라는 값이 빵으로 가든 말든 빵은 빵인 거죠? 네. 이건 성립합니다. 네. 그런데 x의 값이 0으로 가면 얘는 뭐가 되는 거야? 0이요. x의 값이 0으로 하면 분모가 0으로 가는 것 같은데? 네. 0분의 1이 뭔데요? 0. 아. 무한수분해서. 상식이라고 저번에 설명했던 것 같은데 무한대분의 상수가 누구라고요? 이게 무한소라고요? 그럼 무한소분의 1은 누군데요? 네. 내가 납득한 거 맞나요? 네. 좀 더 좀 세분해서 얘기하면 실은 함수의 값이 y는 x분의 1이라는 분수함수의 그림을 그릴 줄 알잖아요. 네. 분수함수의 값은 지금 이렇게 생겼죠? 네. 0 플러스로 갔을 때는 극한값이 누구예요? 무한. 그때 양의 무한대지만 0 마이너스로 갔을 때 극한값은 무한. 음의 무한대요. 그래서 실은 리미트 x라는 녀석의 값이 0 플러스로 갔을 때는 양의 무한대고 리미트 x의 값이 0 마이너스로 갔을 때는 음의 무한대인데 근데 좌우칸이 같은 거야 다른 거야? 잘. 다르면 이 녀석의 값이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존재하지 않아요. 존재하지 않아요. 존재하지 않는 극한값이 없다라고 얘기도 되고요. 또는 한글로 발산이라고 얘기도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하려고 하는 녀석의 값은 얘는 발산한다고요? 네. 네. 근데 이것도 gx의 값도 x분의 1이잖아요. 네. 이것도 발산이잖아요. 네. 발산한 것과 발산한 녀석의 값은 절대 같다는 얘기를 할 수가 없습니다. 납득하셨나요? 선생님 완벽하게 똑같이 생겼는데요? 선생님 저 새끼 값도 x가 빵으로 갔을 때 x분의 1인데 요 새끼 값도 x의 값이 빵으로 갔을 때 x분의 1이잖아요. 그럼 여기서 얘기하는 x의 값이 점점점 무진장 작아진다는 얘기는 여기서 x의 값이 엄청나게 작아진 것과 여기서 x의 값이 엄청나게 작아진 녀석이 같은 수준의 작은 숫자라고 보장이 없어요. 식은 똑같이 생겼지만 같다라고 얘기 못합니다. 네. 내 말 좀 납득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기억은 참이라고 보시라고요. 네, 첫 번째 기억은 거짓말입니다. 두 번째 걸로 봤습니다. 두 번째 건 두 개의 극한값이 존재하면 fx의 극한값이 존재하나요? 이렇게 물어봤어요. 두 개의 극한값이 존재하면 fx의 극한값은 존재할까? 수열의 극한의 기본 성질에 대해서 지난 시간에 설명했는데 수열의 극한의 기본 성질은 둘 다 수렴했을 때 더하기, 빼기, 곱하기는 무조건 리미트 하나짜리 두 개짜리 쓸 수 있다고요? 나누기는 무슨 보장이 있어야 되죠? 분모가 0이 아니에요. 네, 분모가 0이 아니라는 보장이 있어야지 나누기는 리미트 하나짜리 두 개짜리 쓰거나 리미트 두 개를 하나로 쓸 수 있습니다. 네. 지금 이 녀석의 값이 수렴한대요. 얘도 수렴한대요. 근데 두 개 값을 리미트 값을 어떻게 해야지 이 값을 구할 수 있지? 사칭연산 중에 곱하기를 해야지 구할 수 있나요? 네. 지금 둘 다 수렴하는 녀석은 100% 곱하기는 리미트 두 개짜리의 곱하기를 리미트 하나짜리의 곱하기로 쓸 수 있나요? 네. 그러면 gx 곱하기 gx분의 fx라고 쓸 수 있고요. 약분되죠. 네. 그럼 남은 녀석의 값은 리미트 x의 값이 무한대로 갔을 때 fx만 남습니다. 네. 이 값이 누구라고요? 네, 이 값은 알파란 값이랑 베타란 값을 곱했으니까 알파 베타인 거죠? 이된 거 맞나요? 수열의 극한의 기본 성질은 증명하지 않았지만 사용할 겁니다. 지금 곱하기를 통해서 했기 때문에 니에는 참입니다. 조심할 건 나누기밖에 없습니다. 아마 나누기에 대해서 얘기했을 것 같은데 디귿은 두 개 값을 어떻게 해야지 gx의 극한값을 구할 수 있나요? 이렇게 물어봤어요. 두 개 값을 어떻게 해야지 구할 수 있는 거야? 나눠요. 이 녀석의 값이 만약에 알파고 이 녀석의 값이 베타라고 한다면 답은요. 앞에 걸 뒤에 걸로 나누기 해야지 구할 수 있나요? 네. 네. 근데 나누기의 값은 리미트 x의 값이 무한대로 갔을 때 fx라고 하는 녀석의 값을 네. 리미트 x의 값이 무한대로 갔을 때 gx분의 fx라고 선생님이 썼고요. 네. 이게 지금 베타분의 알파인 거죠? 네. 근데 이 녀석의 값을 리미트 하나만 써서 표기해도 되나 모르겠다. 리미트로 하나만 써가지고 표현할 수 있다면 여기서 이렇게 가는 게 가능하다면
fx의 값은 약분되고 이게 누구예요? GX. 그럼 이게 맞네? 그러면 이 녀석의 값을 베타분 알파라고 할 수 있다고요? 네. 그런데 여기서 이렇게 넘어가는 게 되는지 안 되는지 모르겠네. 나누기는 어떨 때만 조심하면 된다고요? 분모가 0이 아니고. 분모가 0이 아닐 때만 이게 된다고요? 네. 네. 그러면 지금 보장이 이 녀석의 값이 0이 아니라는 보장, 이게 지금 0 아니어야 될 것 같은데 부모니까? 네. 또는 이 녀석의 값이 0이 아니라는 보장이 있어야 되는데 혹시 그런 말 해주고 있나요 여기? 값이 뭐지? 여기는 안 보이거든요 지금? 여기 아니래요. 누가 0이 아니래요? GX는 0이 아니고. 아 gx가 0이 아닌 건 필요 없어요. 지금 분모에 해당하는 게 누군데요? gx분의 fx가 분모죠. gx분의 fx의 극한값이 이 베타의 값이 빵이 아니라는 보장이 있어야 돼요. 분모에 있는 게. 그런데 이거 분모에 있는 게 빵이 아니라는 보장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넘어가는 거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네. 그래서 이 값이랑 이 값이 똑같다고 할 수 없기 때문에 얘는 수렴한다고 이 값이 곤란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틀렸습니다. 이해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눈에 보이는 개념이 아니기 때문에 좀 어려운데 익숙해지면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 또 풀어볼 게 몇 번인가요? 9장 13번 다음 장 8번. 8번, 13번, 12 7번, 12번, 7번부터 하겠습니다. 7번이 제일 빨랐던 것 같습니다. 7번 문제는 fx라는 녀석의 값이 있는데 이렇게 하면 또 안 보이네. 함수 fx의 값은 무리식으로 써있네. gx의 값은 분수식으로 써있고, 근데 fx의 값은 a로 수렴하고 gx의 값은 b로 수렴해요. a하고 b의 값을 결정했으면 좋겠습니다. 제일 첫 번째 건 공식 알려준 것 같은데? 지난 시간에 알려드렸던 공식이 리미트 x의 값이 무한대로 갔을 때 루트 x의 제곱 플러스 kx 플러스 c 빼기 x의 값이 이 상황 이게 누구라고 했는지 기억나세요? 안 나요? 2분의 K. 그러면 복습하지 않았군요. 지금 이 녀석의 값은 2분의 k라고 했었나요? 네. 그럼 이건 극한값이 누구예요? 2. 네, 2분의 4니까 극한값이 2인 거죠? 네. 원래 유리화해서 할 수 있는데 그냥 거저 먹을 수 있는 거죠? 그 다음 두 번째 녀석의 값으로 갔습니다. 두 번째 건 지금 b의 값을 알고 싶다면 리미트 x의 값이 빵으로 갔을 때 x분의 1 2x 플러스 1분의 1 빼기 1값을 극한값 b를 구하라고 있습니다. 네. 근데 얘가 누구지? 뭐는데? 네, 얘는 무한대로 생각합시다. 무한소분의 1이니까요. 네. 근데 이 녀석의 값은 누구지? 뭐 하시죠? 여기. 네, 무한수의 0이죠? 네. 무한대 곱하기 0의 꼴은 뭐 하라고요? 무한대. 아까도 했잖아요. 빵에 해당하는 녀석을 통분하는 게 풀이 원칙이라고요. 빵에 해당하는 거 통분이 풀이 원칙이라고요. 네. 빵에 해당하는 녀석은 항상 괄호 속에 들어있고 그 괄호 속에 있는 건 통분이 풀이 원칙입니다. 통분했습니다. 통분했더니 리미트 x의 값이 빵으로 갔을 때 앞에 거는 x분의 1, 뒤에 거는 2x. 2x 플러스 1분의 1 마이너스 2x. 1에서 2x 플러스 1을 뺐으니까 EX. 마이너스 2x인가요? 네. 네. 이제 꼴이 무슨 꼴인지 알아요? 무한대분의. 이제 꼴이 무슨 꼴이에요? 무한대분의 무한. 지금 우리 빵데이바잖아요. 생각을 하고 얘기해 봅시다. 빵데이바잖아요. 네. 빨간색 동그라미는 누구예요? 1분의 나 정말 돌아버리겠습니다. 빵데이 못해요 당신들? 1. 빵 곱하기 1이 오늘부터 1인가요? 아. 빵 곱하기 1 값은 빵인가요? 네. 무한소분의 1 곱하기 누구지? 빵. 1 곱하기 빵이니까 분자도 빵이네. 네. 이 녀석의 값은 빵분의 빵꼴인가요? 네. 네. 빵분의 빵꼴의 풀이 원칙이 누구예요? 유리수. 아, 약분. 빵분의 인수분해 빵꼴의 인수분해. 풀이 원칙은 인수분해 약분인가요? 네. 인수분해 돼 있네. x끼리 약분하면 되겠네. 아. x끼리 약분하면 빵 되는 원인 제거되죠? 네. 네. 이제 빵 대입했습니다. 누구예요? 1분의 1. 네. 마이너스. 마이너스. 아. 그래서 답이 마이너스인가요? 네. a하고 b의 값을 더하라고 했습니다. 답이 빵이에요? 네. 이해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한 거는 PM에 있는 기본 문제인데 이걸 틀렸다는 얘기는 우리 희성이도 숙제 개판을 했다는 얘기인데, 그 다음에 두 번째 풀자고 했던 게 몇 번이었나요? 8번 아까 누가 얘기했었던 것 같은데? 저요. 네, 8번으로 왔습니다. 포물선 위는 점의 좌표 P점이 있어요. Y축에 대한 수선의 발이 Q점이에요.
그랬을 때 P의 값이 무한대로 간다면 P5 빼기 5Q의 값을 구하세요. 이런 문제는 지금 처음 앞에 있는 부분에 이런 문제들은 당신들 연습시키기 위해서 되게 쉬운 문제로 구성되어 있거든요. 일단은 표현하면 다 끝날 것 같아요. 이 점 좌표 P점의 좌표의 값을 구한다면은 X좌표가 P이기 때문에 Y좌표는 지금 Q라고 얘기했지만 P의 값을 대입하게 되면 Q의 값은 P제곱으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럼 Q점 좌표의 값은 Q점 좌표는 누구지? 0, P제곱이라고 표현할 수 있네요. 네. 그때 문제 OP라는 길이 구하고 있습니다. OP의 길이 값을 구했습니다. OP 길이가 누군데? P의 값이 무한대로 갔을 때 OP의 값은? 루트? A의 4제곱 플러스 A 제곱으로, 아니 P 4제곱 플러스 P 제곱이라고 써도 되죠? 네. 네, 선생님 순서 바꿨습니다. 네. P제곱 플러스 P의 4제곱입니다. 거기서 뭐 빼라고요? P, Q. 여기? 네. 네. 왜 P제곱인가요? 네. P가 무한대로 가면 P제곱도 무한대로 가나요? 네. 그럼 쌤이 P제곱의 값을 P제곱을 X라고 쓰는 게 좀 더 이해가 더 잘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P의 값이 무한대로 가면 X의 값도 무한대로 갑니다. X가 무한대로 갔을 때 X의 제곱 플러스 X 마이너스 X예요? 네. 근데 이런 게 앞으로도 수백 번 나올 거예요. 답을 어떻게 구한다고요? X제곱은 2분의 K라고요? 네. K의 값이 1이니까 답은 2분의 K니까 2분의 1이죠? 네. 이해된 거 맞죠? 네? 저 이번에 그 공식에서요. 저 맨 뒤에 루트 안 씌워져 있는 X 앞에 부호가 바뀌면 저 공식 뒤에 부호도 바뀌어야 되는 거 맞아요? 자, 다시 써드리겠습니다. 선생님이 알려드렸던 공식은요.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갔을 때 루트 x의 제곱 플러스 kx 플러스 c 빼기 x고요. 읽는 건 오로지 여기서 읽을 건 이거밖에 없어요. 루트 속에는 일치하는 계수만 있습니다. 그래서 답을 쓸 때는 그냥 2분의 k라고 읽는 거죠. 네. 자, 당신이 궁금했던 건 선생님 이 뒤에 어쩌고저쩌고 자, 하시고 싶은 말 하세요. 그게 네. 문제 보니까 바뀌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뭔가 2A분의 K 할 때. 네, 그럼 나올 때 합시다. 네. 네. 지금 현재 읽으시는 거 맞죠? 네. 네. 좀 이따 나옵니다. 그 다음 또 풀어야 할 게 몇 번인가요? 12번, 13번이라고 하셨습니다. 11번, 12번, 13번. 11번 문제. 11번이 다음에서 fx의 값이 x부터 x 플러스 2까지 범위에 있어요. 그럴 때 저기는 극한값을 구했으면 좋겠습니다. 극한값을 구했으면 좋겠는데 이 문제가 좀 요구한 거는 이거의 범위의 값을 구하라는 얘기예요. 이거의 범위를 구하세요라는 얘기예요. 그럼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사실은 x의 값이 양수라는 얘기를 했나요? 네. x의 값이 양수면 이거 제곱해도 죄송한 게 안 바뀔 겁니다. 네. 제곱했더니 x의 제곱의 값은 fx의 제곱 x 플러스 2의 제곱 이런 대소관계를 여전히 유지할 겁니다. 네. x의 값이 양수이기 때문에 어지간한 숫자를 대입했을 때 이거 음수하기 힘듭니다. 분모의 값은. 네. 그래서 2x 제곱 마이너스로 나누게 해주면 대소관계는 어지간하면 바뀌지 않을 겁니다. 네. 그런데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사실은 x가 지금 무한대로 간다면서요. 네. 무한대로 가게 되면 분모의 값은 확실히 양수인 거죠. 네. 그런데 이 녀석은 어디로 가는 거지? 무한대로 갔을 때? 리미트 달면 이게 누구지? 그리고 x가 지금 무한대로 갔죠. 이 리미트 달면 어떻게 되냐고요. 여기다 리미트 달면 2분의 1인가요? 네. 네. 여기다 리미트 달면 이것도 2분의 1인가요? 네. 네. 그럼 양쪽 2분의 1로 가니까 가운데 거는 당연히 2분의 1로 가는 거죠. 네. 이걸 샌드위치 분식으로 가는 거죠. 네. 그 다음으로 갔습니다. 그 다음에 12번 문제로 갔습니다. 극한값이 존재하는 것만을 보기를 찾아주세요. 첫 번째 게 극한값이 존재하는지 확인하고 싶습니다. 첫 번째 거의 극한값 존재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 그림을 그리면 눈으로 확실하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림을 한번 그려봤습니다. 이거 그림 그릴 수 있으니까요. 선생님이 지금 그림을 갖다 그리려고 하는 거는 절대값 x분의 x의 제곱의 그림을 그리려고 합니다. 범위를 쪼갰습니다. x가 빵일 수 있나요? 모든 함수는 분모의 값이 빵이 될 수 없죠? 네. x의 값은 빵이었을 때 함수는 정해되지 않습니다. 네. 빵이었을 때 함수 값이 없는 거지만 x의 값이 0보다 컸을 때는 누구지? X. 네, x분의 x의 제곱이니까 이때는 x고요. 네. x의 값이 0보다 작을 때는 누구예요? 마이너스. 네, 그때는 마이너스 x인 것 같아요. 네. 그림을 그렸습니다. 그림을 갖다 그려봤더니 0보다 컸을 때는 x라고요. 네. 0보다 작을 때는 마이너스 x고요. 이런 거 맞나요? 그럼 빵 플러스로 갔을 때 극한값은 누구예요? 0. 0. 빵 플러스로 가면 0. 빵 마이너스로 갔을 때 누구예요? 0. 0.
양쪽 다 0으로 가나요? 네. 그럼 이거의 극한값은 0으로 존재하는군요. 네. 이해되신 거 맞나요? 네. 두 번째 걸로 갔습니다. 두 번째 건 가우스의 값을 가지고 있습니다. 가우스의 값을 가지고 있는데 가우스는 마이너스 1보다 큰 숫자를 대입할 때하고 마이너스가 작은 숫자를 대입할 때 다른 것 같은데? 마이너스 2부터 x의 값이 마이너스 1 사이 있을 때는 네. 가우스의 값이 누구지? 마이너스 2. 이때 가우스의 값은 마이너스 2고 x라는 녀석의 값이 마이너스 1부터 시작해서 x의 값이 0 사이 있을 때는 가우스가 누구예요? 마이너스 마이너스 1. 1. 그때 마이너스 1이라고 달라지네요? 네. 그럼 우리가 지금 하려고 하는 거는 마이너스로 가까이 갔을 때 극한값이 알고 싶은데 마이너스보다 클 때와 마이너스보다 작을 때 극한값이 달라지기 때문에 범위를 쪼개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니은에 있는 값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아요. 니은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 x라는 녀석의 값이 마이너스 1보다 큰 쪽에서 가까이 갔을 때 그때 가우스의 값이 누구라고요? 마이너스 1보다 큰 녀석의 값을 대입한 녀석의 가우스의 값은 0이라고요? 네. 이것들은 0을 대입하면 될 것 같아요. 이 값은 지금 0이에요. 근데 여기는 뭘 대입하지? 마이너스. 이거는 x는 마이너스로 간다는 얘기죠? 네. x가 마이너스로 가는 부모의 값은 1. 플러스 1인가요? 네. 그래서 이 녀석의 극한값은 1분의 0이어서 우와. 0이죠? 네. 두 번째로 갔습니다. 리미트 x의 값이 마이너스를 마이너스로 가면 가우스의 값은 누구라고요? 동그라미의 가우스의 값은 마이너스 1이라고요? 마이너스 2? 네. 뭐 잘못했는데 지금? 근데 위에 거부터 마이너스 아 1. 이거 잘못했군요. 잘못했어요. 0이 아니죠? 네. 네. 왜 나 0이라고 생각했지? 마이너스 1이었나요? 네. 마이너스 1이면 제곱했더니 1. 1 빼기 마이너스 1이니까 2분의 2분의 1. 마이너스. 2분의 마이너스. 분자의 값은 마이너스 1이에요. 네. 두 번째 거는 동그라미의 값들한테 마이너스 1 대입할 건데 네. 4 플러스 마이너스 1 대입했으니까 마이너스 1 대입했으니까 4 플러스 1 네. 5분의 마이너스 2 네. 두 개 값은 같나요? 두 번째 뒤에는 수렴하지 않습니다. 이제 세 번째 걸로 갔습니다. 세 번째 녀석은 절대값을 가지고 있고 3차식도 가지고 있는데 세 번째 거는 그림을 그릴 수 있나 모르겠다. 뭐 그래. 세 번째 건 첫 번째 기억을 했으니까 세 번째 것도 할 수 있는 거죠. 세 번째 거는 x의 값 2보다 컸을 때가 누구인가요? x 마이너스 2의 제곱. x의 값이 2보다 컸을 때가 x-2의 제곱이라고요? 네. 그 다음에 x의 값이 2보다 작을 때는 누구죠? 마이너스 x 마이너스 2의 제곱. 부모의 값이 음수니까요? 네. 그럼 그림 그렸습니다. 그림 그렸더니 지금 2보다 컸을 때는 x-2의 제곱입니다. 2보다 컸을 때는 x-2의 제곱입니다. 네. 근데 2보다 작을 때는 누구죠? 마이너스. 마이너스 x-2의 제곱인가요? 그럼 지금 2보다 큰 쪽에서 2로 가거나 2보다 작은 쪽에서 2로 갔을 때 다 극한값은 누구죠? 2. 아 0이야 0. 아하, 향이 가는 점의 y좌표가 극한값인데 여기 써있는 숫자를 보고서 2라고 읽으시면 안 된다고 저번에 강조했는데요. 향이 가는 점의 y좌표라고 했습니다. 네. 이 숫자에 현혹되시면 안 됩니다. 네. 이 점의 y좌표가 누구예요? 0. 0이죠. 정말 깜빡 속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네. 이거 극한값이 2로 존재합니다. 그래서 기억과 디귿이 수렴했던 것 같습니다. 네. 이해된 거 맞나요? 네. 형구가 살짝 딴 생각을 준비하나요? 아니. 그 다음 문제 또 풀어야 할 게 몇 번인가요? 13. 13번으로 갔습니다. 13번에서 다음에서 극한값을 조사해 주세요. fx하고 gx의 그림이 있습니다. 첫 번째 거는 마이너스 2 플러스 2 값을 대입하고 싶다고 했습니다. 그럼 마이너스보다 조금 큰 숫자 하나만 들어봐요. 마이너스 2보다 조금 큰 숫자 하나만 들어보라고요. 숫자를. 마이너스 1.9. 마이너스 1.9 대입하려고요. 마이너스 1.9를 대입했어요. 네. 절대값 씌웠어요. 절대값 씌운 누구예요? 1.9. 그럼 이 녀석이 그럼 이런 말이네. 얘는 리미트 t라는 녀석의 값이 2보다 좀 작은 값으로 간다는 것 같은데 절대값 x의 값을 쌤이 t라고 쓴다면 t의 값은 2보다 좀 작은 숫자로 가는 것 같은데 이 말 납득하시나요? 마이너스 1.9 같은 녀석을 대입했더니 절대값 씌우면 플러스 1.9니까 1.9는 2보다 좀 작은 숫자죠? 아. 그래서 2보다 좀 작은 숫자로 봤을 때 극한값이 누구예요? 0이야. 아 2. 2.
그림을 따라서 향해가는 점의 y좌표의 값은 2인 거죠? 네. 그래서 이때는 그 값이 2인 것 같습니다. 앞에 있는 거 좀 이해해요? 네. 마이너스 2 마이너스면 그 비슷한 숫자가 뭐가 있지? 마이너스 2.1? 네. 네. 마이너스 2.1 같은 숫자의 절대값 씌웠어요. 2.1. 플러스 2.1이에요? 네. 그럼 쌤이 또 절대값을 t라고 치환하게 되면 t의 값이 좀 어디로 간다고요? 2.1 같은 숫자는 뭐겠어요? 2 플러스. 2보다 조금 더 큰 숫자인가요? 네. 2보다 조금 더 큰 숫자로 갔을 때는 극한값이 누구지? 0. 향해 가는 점의 y좌표가 빵인가요? 네. 그럼 2하고 빵의 값을 더했으니까 극한값이 4라고 얘기한 건 거짓말이죠? 네. 두 번째 걸로 갔습니다. 두 번째 건 2로 가까이 갔을 때 fx 빼기 gx의 극한값이 빵이라고 물어봤습니다. 네. 그때는 두 가지 나와야 될 것 같은데? 리미트 x의 값이 지금 2 플러스로 갔을 때 극한값을 구하세요. 2 플러스로 갔을 때는 fx의 극한값이 누군데? 2 플러스로 갔을 때 fx의 극한값은 누구예요? 0 플러스. 0인가요? 네. 그 다음 녀석의 값은 2 플러스로 갔을 때 극한값은 빵이었나? 네. 네. 둘 다 빵이면 빵 빼기 빵이니까 빵이에요? 네. 그 다음 녀석으로 갔습니다. 우리 희상이가 눈만 뜨고 있는데 2-로 갔을 때 극한값은 누구예요? fx는 2-일 때 극한값 누구라고요? 2 마이너스 2. 0. 합성함수일 때만 그런 식으로 얘기해요. 합성함수일 때만 0-0 플러스 2-2 플러스 이렇게 얘기합니다. 네. 지금 합성함수가 아닙니다. 지금은 합성함수 여기 세 번째 거 할 때만 그렇게 얘기할 겁니다. 네. 이건 합성함수가 아니라고 해서 서클이 없습니다. 지금 2-로 갔을 때 극한값은 2인가요? 네. 예. 그 다음에 2-로 갔을 때 극한값이 누구예요? 2. 그럼 2하고 2를 뺐더니 0. 네, 이건 0입니다. 똑같으니까 뒤에는 존재하는 거 맞죠? 네. 세 번째 거에 대한 설명 때문에 자세히 설명할 겁니다. 네. 세 번째 설명이 형구디가 얘기했던 그거예요. 세 번째 거는 리미트 x의 값이 2 플러스로 가까이 갔을 때 g fx의 값을 조사하려고 합니다. 네. 또 리미트 x의 값이 2 마이너스로 갔을 때 g fx의 값을 조사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x의 값이 2 플러스로 가게 되면 이건 지금 합성함수죠. 뭘 합성함수라고 부르는지 모르는 거 아니죠? 이거는 지금 함수를 또 다른 함수한테 대입한 합성함수입니다. 네. 그런데 fx의 값이 뭐가 되는지 관찰했어요. x의 값이 2 플러스로 갔을 때는 fx가 누가 되는데요? 0. 그런데 이건 합성함수잖아요. 네. 합성함수는 향해 가는 값에 대해서 3번 도전. 어디로 가는지를 확인할 때 0이라고만 얘기하지 않습니다. 합성함수 확인할 때는 0보다 작은 거지. 0보다 작은 데서 0으로 가까이 가니까 이때는 0 0 마이너스. 마이너스. 동그라미 값이 0 밑줄 친 녀석의 값이 요게 지금 요게 0 마이너스로 가요. 그럼 저걸 t라고 치환하게 되면은 리미트 gt라고 지금 동그라미 값을 t라고 치환했습니다. 네. 그 t 값이 지금 어디로 간다고요? 0 마이너스. 0 마이너스. 그럼 0 마이너스로 갔을 때 g를 확인할 겁니다. 네. 0 마이너스로 갔을 때는 g가 누구예요? 2. 네. 그래프를 따라서 2를 향해서 가네요. 음. 그 다음 녀석의 값은 또 얘를 확인하고 싶습니다. 네. fx의 값이 2 마이너스로 가면 어디로 가는 거지? 2. fx가 2 마이너스로 갔을 때는 이건 합성함수잖아요. 네. 합성함수니까 결과를 그냥 2라고만 얘기하지 않잖아요. 2 마이너스. 네, 2보다 작은 쪽에서 2로 가고 있으니까 2 마이너스라고 쓸 거죠? 네. 지금 이 동그라미 값이 2 마이너스입니다. 따라서 쓸 때 동그라미 값을 t라고 쳐낸다면 네. t의 값이 지금 2 마이너스로 가고 있습니다. 2 마이너스면 누구예요? 극한값이? 2. 네, 이거 2네요. 그럼 두 개 값은 똑같나요? 네. 이해되신 거 맞아요? 네. 근데 선생님이 살짝만 바꾸면 이제 심각한 일이 발생합니다. 지금 리을이라고 하나 써가지고 설명하려고 합니다. 네. 선생님이 이 문제에서 이걸 구하세요라고 얘기한다면 리미트 x의 값이 2로 가까이 갔을 때 fgx의 값을 구해보세요. 별도의 문제를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네. 참고 삼아서 별도의 문제를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쪼개야 되겠네. 네. 리미트 x 값이 지금 2 플러스로 갔을 때 fgx 값도 조사할 거고요. 리미트 x의 값이 2 마이너스로 갔을 때 fgx의 값도 조사할 겁니다. 필기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좀 이따 필기할 겁니다. 네.
지금 하는 거는 대단히 중요합니다. 네. 제일 첫 번째. 지의 그림에서 2 플러스로 갔을 때는 네. 동그라미의 값은 어디로 가고 있지? 자, 2 플러스로 간다면은 0 향이 가는 Y 녀석의 플러스. 값이 0 어디로 가요? 플러스 0 플러스로 가요? 네. 그럼 이건 이제 잘할 것 같은데 이거는? 동그라미 값을 t라고 쓸 거고 t라는 녀석의 값이 누구로 간다고요? 0 0 플러스 플러스. 근데 이 녀석이 문제예요 이게. 이게 문제예요. 네. 지금 2 마이너스로 갔을 때는 어디를 향해서 가는 거야? 2 근데 이거는 위에서 밑으로 가는 것도 아니고 밑에서 위로 가는 것도 아니네. 그냥 2 네. 이거는 선생님이 수업할 때마다 이제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시종일관 항상 이었어요. 시종일관 항상 이었어요. 네. 언제나 이었을 때 x축의 평행선으로 따라서 가까이 갈 때는 극한값으로 처리하지 않고 함수값 함수값으로 처리한다고 전에 얘기했나요? 네 네. 그러면 이 녀석의 값은 뭐라고 쓰겠다고요? 2 V. F2 이렇게 함수값 처리할 겁니다. 네. 이게 매우 중요합니다. 고3 모의고사 문제는 이걸로 출제합니다. 고등학교 2학년 때는 기억 니은 따위나 물어보고 디귿도 지금 문제가 이렇게 안 풀었잖아요. 네. 디귿도 아까 이런 거 없었잖아. 네. 그런 게 고등학교 2학년 때 주종 문제라고 한다면 고3 때는 문제가 저렇게 바뀌는 편입니다. 네. 지금 그러면 F한테 0 플러스로 갔을 때 극한값 구합시다. 0 플러스로 갔을 때 극한값이 누구예요? 0 0. 네, 최종값이니까 0이라고만 쓸 겁니다. 네. F한테 1, 2번 건 누군데요? 0 두 개 값은 똑같나요? 네 네. 그럼 이거의 답은? 존재합니다 네, 0으로 존재하는 거죠? 네. 유빈아, 눈이 썩어와, 점점점. 자기 의지가 있는 사람은 그런 건 안 가지고 있는데. 어떻게 있어요? 샤프 허벅지를 찢는다든지, 혀를 깨문다든지 그런 방법을 써요. 먹을 거 있는 아, 먹을 거 먹으면 안 졸려요? 비타민이요 그 다음에 또 풀어야 될 게 몇 번인가요? 16번 14번, 16번이라고 하셨습니다. 14번 문제는 중요합니다. 14번 문제 설명했습니다. 지난 시간에. 14번은 대단히 중요하고요. 설명한 적 있습니다. 선생님이 PM이라고 하는 측에서 설명한 적이 있는데 시험에 대한민국에 있는 모든 학교에 시험에 꼭 출제합니다. 일반적으로 서술형에 출제하고요. 객관식에도 출제하기도 하는데 학교 시험은 서술형을 출제하고요. 수능 시험이나 모의고사에서는 객관식으로 출제하는데 객관식과 서술형의 풀이가 조금 다릅니다. 저번 시간에 설명했던 대로 똑같이 설명하겠습니다. 학교 시험에 서술형으로 출제를 하면 서술형 답안에는 이렇게 작성하셔야 됩니다. 자, 얘는 아나요? 네모의 값은 아는 값인가요? 네, 네모는 1이라는 거 알고 있네요? 네. 그런데 이 fx 값은 무한대라고 하니까 몰라요. 몰라 큰 것만 알아요. 몰라요. 네모를 알고 있으니 네모를 써먹어서 이 값을 구하세요 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여기에 네모가 등장해야 됩니다. 네모가 등장해야지 이를 대입할 수 있거든요. 네. 그럼 이 녀석의 값을 준식이라고 부를 겁니다. 네. 그러면 준식은 리미트 x의 값이 무한대로 갔을 때 네모가 출현했으면 좋겠어요? 등장했으면 좋겠어요? 3fx-2gx라는 녀석의 값이 있고요. 분모의 값에도 fg가 있으니까 3f-2gx라고 썼습니다. 이런 값들이 등장하면 이 값들한테 1만 대입하면 되니까요. 네. 그런데 F가 발산한다고 얘기했습니다. 네. 그러면 이 뒤에 쓸 자리는 여기다 F의 자리, 이건 F의 자리예요. 그런데 G 앞에 있는 숫자는 G 앞의 숫자가 4지인데 4지? 네. 4지의 값이면 앞에 마이너스 2가 있으면 4지가 되나? 네. 그런데 이거 마이너스 6F인데? 얘는 F고? 플러스. 7F 네. 그런데 분모의 값은 마이너스 2지인데 여긴 6지인데? 마이너스 3을 써요? 네. 그럼 마이너스 9F라서 플러스 7. 플러스 7F 있으면 똑같아요? 네. 그런데 이 값이 네모였잖아요. 네. 네모였기 때문에 리미트 x 값이 무한대로 갔을 때 앞에 있는 값은 마이너스 3 플러스 7f 분자의 값은 마이너스 2 플러스 7f인가요? 네. f는 어디로 간다고요? 발수 무한대로 간다고요? 네. 무한대분의 무한대 꼴이네. 네. 계수 비교하나요? 네. 최고차항 계수 비교했더니 답은? 1
이게 서술형 풀이입니다. 15차원계수 비교라는 말 안 써도 상관없는 거. 원래는 여기서 선생님 귀찮아서 이렇게 푸는데요.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은 분모의 최고차로 나눠서 풀어야 되기 때문에 fx로 나누기 해서 푸셔야 되는데 그건 설명 안 했습니다. 네. fx로 나눠서 풀면은 fx 지워져 7분의 7만 남죠. 네. 무한대분의 상수니까 이건 빵이고요. 네. 이거 한 줄 생략했습니다. 보통 이런 거 앞으로도 쭉 설명하지 않습니다. 그냥 최고차계수 비교할 겁니다. 네. 그런데 두 번째 꼴로 왔습니다. 지금 설명한 거는 서술형 답안지는 반드시 이렇게 작성하셔야 되고요. 근데 학교 선생님들이 야 구태여 이렇게 풀어도 되고 저렇게 풀어도 되는데 우리는 이렇게 풀어도 돼 라고 얘기해주면 아무거나 막 써도 됩니다. 근데 선생님들이 강조하는 선생님들이 있습니다. 나처럼 선생님이 하도 많이 당해서 그래요. 애들한테 아이씨 상관없어 이렇게 얘기했는데 학교 선생님이 그지같이 꼼꼼하게 이거는 고등학교 때 안 배웠지 하면서 감점 하거나 빵점 처리한 경우가 많아서요. 그래서 지금 서술형 답지는 강조해서 설명했습니다. 네. 교육과정을 초과하는 거예요. 교육과정을 초과해서 풀이를 해봅시다. 교육과정 외에서 풀이하는 거라서 객관식이면 써도 되지만 서술형 했을 때는 허용하지 않는 학교들이 있습니다. 선생님들이 시험 보기 전에 설명해 줍니다. 우리는 이렇게 풀면은 빵점 처리해 이렇게 설명해 줍니다. 선생님이 지난 시간에 무한대분의 상수만큼은 뭐라고 얘기했죠? 무한대분 상수는 누구라고요? 무한소. 무한소였죠? 빵이었죠? 네. 무한대분의 숫자는 빵이었는데요. 무한대분의 상수만큼은 원래 극한의 기본 성질은 둘 다 수렴할 때만 리미트 하나를 두 개로 쓰고 리미트 두 개를 하나로 쓸 수 있는데 네. 무한대분의 상수만큼은 네. 리미트 두 개짜리를 리미트 하나짜리로 쓸 수 있어요. 리미트 x값이 무한대로 갔을 때 fx가 무한대로 가나요? 네.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갔을 때 3fx 마이너스 2gx의 값은 1로 가나요? 여기까지 된 거 맞나요? 그런데 무한대분의 상수만큼은 고등학교 과정은 허용하지 않지만 대학에서는 무한대분의 상수만큼은 리미트 두 개짜리를 리미트 하나로 쓰는 걸 허용해요. 그걸 빌려다 쓰는 거예요. 대학 거를. 그럼 이 녀석의 값은 그냥 바로 써도 이해하겠지? 3 빼기 2 fx분의 gx인가요? 여기까지 되셨나요? 네. 근데 이 값이 누구라고요? 무한대분의 상수가 누구라고요? 무한소. 무한소라고요? 이 값이 빵이네? 그럼 우리 뭘 한다고요? 리미트 x 값이 무한대로 갔을 때 fx분의 gx가 누구길래 빵 나오는 거야? 2분의 3. 네, 이 녀석의 값 2분의 3이길래 빵 나오는 모양입니다. 그런데 시간이 조금만 지나면 선생님 뭐 이렇게 쓸 게만 아까도 편하잖아요. 하지만 아까처럼 푸는 애들은 항상 틀려서 오고요. 이 방법으로 푸는 애들은 항상 맞춰서 옵니다. 지금 두 번째 방법으로 푸시는 걸 권장합니다. 네. 여기까지는 보통 암산할 수 있어요. 뭐야? 무한대야? 숫자야? 나누기 했더니 f로 나누기 했더니 3 f 나누기 했더니 마이너스 2 f분의 g f분의 g는 2분의 3이네. 어렵지 않습니다. 금방 암산할 수 있는 지금 너희들한테 처음 배우니까 쓸 게 많은 것처럼 포장이 되는 거고요. 실질적으로 여기까지 구하는 게 보자마자 구할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인제 요 녀석의 값을 어떻게 하자고요? 준식의 값을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요? fx분의 gx의 값을 알고 있으니까 fx분의 gx가 필요하죠. 네. fx로 나누기 하면 될 것 같습니다. fx로 나누기 했더니 마이너스 2 플러스 1 4 곱하기 f분의 g 6 곱하기 f분의 g f분의 g한테 2분의 3만 대입하면 돼요? 네. 대입했더니 마이너스 2 플러스 6 곱하기 2분의 3 1 플러스 4 곱하기 2분의 3이에요. 네. 그럼 분모의 값이 7? 네. 분자의 값은 7? 7. 답이 1인가요? 네. 아까 첫 번째 풀이보다 두 번째 풀이를 권장합니다. 되게 중요하다고 얘기했습니다. 네. 지금 지난해 PM이라는 책에도 들어있었고 지금 개념수에도 들어있으니까 아마 동지 정도 마스터하지 않았을까요? 그 다음 문제로 갔습니다. 16번. 16번으로 갔습니다. 16번 문제가 요구한 거는 무리함수에는 P점이 있어요. 원점과 P점하고 원점과 Q점이 있는데 그런데 Q점은 Y축 위에 양의 방향 위에다 점을 잡았어요. 그런데 PQ가 X축과 만나 생기는 점이 R점이에요. R점은 어디 가까이 가나요? P가 원점에 하나씩 가까이 가면 P가 원점에 하나씩 가까이 가면 R점이 어디에 가까워지냐고요?
이제 말로 나와 있는 걸 식으로 세워서 극한값 구하는 겁니다. 지금 말로 뭐라고 얘기냐면 P의 값이 원점에 가까이 간다고 얘기했습니다. 네. 리미트. 야, P라고 하는 점의 좌표가 원점으로 가까이 가면 R점은 누가 돼? 이걸 물어봤습니다. P가 원점으로 가까이 간다면 R은 누가 돼? 이렇게 물어봤고요. 조건은 여기 길이 값을 똑같다고 얘기했습니다. 네. 나는 이 점 좌표의 값을 T라고 쓸래요. P점 좌표의 값은 T, 루트 T인가요? 네. 이만큼의 길이의 값이 누구예요? 어. 루트 T제곱 플러스 T인가요? 네. 점과 점 사이의 거리? 네. 그럼 여기 있는 길이의 값도 루트 T제곱 플러스 T잖아요. 네. 그럼 Q점이 누구라는 얘기예요? 어. 0, 루트 T제곱 플러스 T 값이 Q점 좌표라는 얘기인가요? 네. 근데 필요한 점의 좌표는 이 점이 필요하죠. 네. 이 점 좌표가 궁금한데요. 이 점 좌표는 두 점을 연결한 직선의 절편값입니다. 네. 두 점 좌표를 연결한 직선의 방정식은 중학교 2학년 때부터 무진장 많이 했습니다. 직선이 필요했습니다. 직선 알아야지만 파란색 점 좌표 절편값을 구할 수 있으니까요. 그럼 두 점을 이용해서 직선 구하라는 얘기네요. 기울기 필요한 것 같습니다. y절편은 요게 y절편이죠? 네. 네. 기울기만 구했습니다. 기울기의 값은 t에서 빵의 값을 뺀 게 x의 변화량, 네. y의 변화량은 루트 t에서 루트 t제곱 플러스 t를 빼준 게 y의 변화량인가요? 네. 요게 기울기입니다. 기울기 구했고요. y절편의 값이 루트 t제곱 플러스 t 값이 y절편이었습니다. 직선은 다 구했습니다. 이 직선에서 뭐가 필요하다고요? X절편. x절편이니까 누구한테 빵 대입하죠? 와. y한테 빵만 대입하면 되는군요. y한테 빵 대입해서 x값 절편값을 구하고 있습니다. 2항 했습니다. 2항 해주면은 t분의 루트 t제곱 플러스 t 빼기 루트 tx는 루트 t제곱 플러스 t인가요? 플러스 TN. 아, 쌤이 지금 이 녀석을 2항 했더니 부호가 바뀌어야 되니까 쌤 부호 바꿨습니다. 분자에. 그런데 아이고야 x값을 구했습니다. x값이 누구예요? 루트 t제곱 플러스 t 빼기 루트 t분의 분자의 값이 t 곱하기 루트 t제곱 플러스 t 값이 이게 분자값인가요? 네. 근데 t가 어디로 간다고요? P점 좌표가 그래프를 따라서 점점 원점으로 가까이 가면은 네. t의 값이 빵으로 가까이 가는 거예요? 네. 네. 그래서 이 녀석은 리미트 t의 값이 빵으로 갔을 때 여기다가 이걸 대입하는 얘기 같은데? 그래서 빵을 대입했을 때 리미트 t의 값이 빵으로 가까이 갔을 때 극한값을 구하려고요? 네. 꼴이 무슨 꼴이야? 빵 대입했더니 네. 0분의 0꼴이야? 0분의 0꼴이 루트 있으면 어떻게 하지? 유리화. 근데 0분의 0꼴에서 유리할 때도 이건 유리할 대상이 아니에요. 이건 유리 아니에요. 네. 분모에는 가운데 마이너스 1이 유리할 대상일 것 같아요. 네. 유리화 있습니다. 유리하면 누군데? t의 값이 빵으로 왔을 때 분모의 값은 유리화 해주면 제곱 빼기 제곱이니까 t! T. 아 t제곱인가? 네, T제곱. 아 t제곱 플러스 t에서 t 뺐더니 t제곱. 분모는 t제곱. 분자는 t 곱하기 루트 t제곱 플러스 t 곱하기 루트 t제곱 플러스 t 플러스 루트 t인가요? 네. 이제 t 하나씩 지울 수 있나요? t 하나씩 약분해도 되죠? 빵분의 빵꼴에서 t 약분했습니다. 네. 근데 t 또 한 번 약분해야 될 것 같아요. 안으로 집어넣어. t의 값은 루트 t 곱하기 루트 t라고 쓸 수 있나요? 네. 약분했어요. 아, 앞에 거는 t 하나로 약분했더니 누가 남죠? T 플러스 루트 t 플러스 1? 뒤에 건 루트 t로 약분하면 누구지? 루트 t 플러스 1. 여기다 이제 빵만 대입하면 될 것 같아요. 빵 대입했더니 앞에 건 1, 뒤에 건 빵 대입했더니 2. 네. 답은 1 곱하기여서 2가 되는 것 같습니다. 와, 유빈이 눈 감고 안 보고 있다고 고개를 흔들어 네가 이 새끼야? 와, 연기 쩌는데 저 새끼 저거. 그 다음도 풀어야 할 게 몇 번인가요? 연습 문제에서 18번으로 갔습니다. 끝까지. 18번부터 끝까지라고 하셨어요. 끝이 어딘데 다음 페이지 한 페이지가 있어요? 네.
자, 18번 문제가 지금 실수 전체 집합에서 정의가 되어 있는 2차 함수가 있습니다. 실수 전체 집합에서 정의가 되어 있다고? 2차 함수 그냥 보편적인 표현인 것 같은데? 2차 함수 하나 있어요. 그런데 2차 함수가 하나 있는데 첫 번째 가에 따르면 네. 3을 갖다 대입했더니 3으로 가까이 갔을 때 부모가 빵이에요. 네. 부모가 빵으로 갔는데 수렴했어요. 그러면 3을 대입했을 때 분자도 빵인 거죠? 네. 그럼 첫 번째 가에서 알고 있는 사실은 F3. F한테 3을 갖다 집어넣은 녀석의 값이 빵이라고요? 네. 그럼 2차 함수 fx의 값은 3 대입하면 빵이에요. fx는 누구를 인수로 가지고 있죠? 3. x-3을 인수로 가지고 있죠? 네네. 졸렸네요. 졸렸어요. 대칭 추기값이 2분의 3이라는데? 네. 아래로 블록이라는데? 네. 아래로 블록의 최소값까지 있는 거죠? 네. 근데 2분의 3의 최소값이라고? fx의 값은 아래로 블록인데 네. 대칭 추기값 2분의 3인데 네. 절편값 하나가 3이라며. 네. 그럼 여기가 누굴까요? 근데 0이네요. 절편값을 다 알고 있네요. 아. 그럼 우리는 지금 2차 함수에 대해서 알고 있는 정보가 여기까지 획득했습니다. 정보를 최고차 한계수는 몰라요. 하지만 x하고 x-3의 값이 인수인 거 알아요. 이래야지 대칭축 2분의 3이니까요. 네. 이제 어떻게 하지? a를 모르는데 가는 숫자로 갔으니까 두 번 써먹나요? 네. 가한테 대입했으면 좋겠어요. 숫자로 가니까 두 번 써먹을 겁니다. ax x-3인데 x-3이 약분했습니다. 네. 빵분의 빵꼴에서 빵된 원인 지웠고요. 네. 3 대입했더니 3a인가요? 네. 3a의 값이 6이니까 a의 값은 a의 값 이어서 함수 알고 있습니다. 함수 알고 있을 때 이 함수의 값을 대입해요. 2x 플러스 1이라고 대입해요. 리미트 x의 값 2로 가까이 갔을 때 x분의 최고차 한계수의 값은 2인데 2x 플러스 1 대입할 겁니다. 네. 대입했더니 2 곱하기 2x 플러스 1 곱하기 2x 마이너스 2? 네. 2 대입하라고요? 그럼 숫자만 대입하면 되는 거였네. 2분의 2 곱하기 5 곱하기 2? 네. 그럼 답은 10인가요? 이해되신 거 맞나요? 네. 쉬는 시간이 필요한 것 같아. 다들 죽어가요. 나는 수업 되게 열심히 하고 있는데 왜 이렇게 애들이 자지? 이거는 쉬는 시간을 가지면은 이거 풀자마자 졸릴 텐데 쉬는 시간 좀 이따 가져요. 지금 쉬는 시간을 가지면 쉬고 나서 이 문제 풀자마자 다시 좋을 것 같거든요. 풀고 나서 나중에 쉬는 시간 가집시다. 자, 이 문제는 되게 유명해요. 평가원 기출문제에서 수능 출제하는 기관에서 수능 보기 전에 야 이런 식으로 출제할 거야 이렇게 알려주는 문제거든요. 네. 대한민국에는 거의 대부분의 책은 이 문제가 있어요. 자, 무슨 말을 하는지 말귀 좀 알아보고 봅시다. 자, 숫자로 파악하는 방법. t는 무한대로 가요. t는 겁나 커져요. 네. 근데 t의 값한테 100 정도 대입했고 100? 네. t한테 100 대입하면 101분의 99. 101분의 99인데 1000 정도 대입하면 1001분의 999? t가 무한대로 가면 이건 어떤 값으로 가는 거지? 1로 가요. t가 무한대로 가면 동그라미 1로 가요. 자, 1보다 큰 값으로 가요? 1보다 작은 값으로 가요? 1보다 작은 거. 그러네. 부모가 더 크네. 1보다 작은 값으로 가네. 네. 그럼 이 녀석의 값을 이렇게 바꿀 수 있을 것 같은데 리미트 x가 동그라미를 x라고 쓴다면 x가 어디로 간다고요? 1 네, 1보다 작은 값으로 간다고요? 네. 자, 이것도 그렇게 생각해볼까? 100 정도 대입했어요. 100 정도 대입했더니 누구지? 101분의 399? 네. 그 큰 값은 4인데 4보다 큰 거야 작은 거야? 그럼 작은 걸로 대입해요? 10 대입합시다. 10 대입하면은 11분의 39? 4보다 큰 거야 작은 거야? 작아요. 4보다 작네요. 네. 4로 가까이 가긴 갈 건데 저 새끼를 t로 x라고 쓴다면 동그라미 x라고 쓴다면 네. x라는 녀석이 어디로 간다고요? 4. 4보다 작은 값으로 간다고요? 네. 저렇게 바꿀 수 있네요. 그럼 그림에서 확인해야 될 것 같은데 1-면 누구야 극한값이? 2. 네, 1-면 극한값이 2네요. 4-면 극한값이 누구예요? 5요. 네, 2하고 5 더해서 7이 답인가요? 쌤인데 네? 마이너스 거니까 그거 이제 이게 빨리 얘기하지.
벌써 여기까지 했는데. 완료했는데. 그냥 하지 말아요. 답을 헐. 문제로 붙여요. 에이씨 못 봤다. 맡겨. 마이너스 못 봤다. 다시 합시다. 네. 하지만 그래도 사로 가요. 마이너스 무한대로도 이거 사로 가요. 그런데 마이너스 무한대로 생각이 힘드니까 마이너스 10 정도 대입합시다. 네. 마이너스 10을 대입했더니 마이너스 9분의 마이너스 41? 네. 그럼 마이너스 9분의 마이너스 4 41이냐? 플러스. 9분의 41이니까 4보다 좀 커요? 네. 네. 그래서 4 플러스네? 네. 리미트 t를 x라는 녀석의 값으로 바꿨더니 x의 값은 4 플러스네 그러면. 그러면 4 플러스면 극한값이 누구예요? 3. 네, 3이네요. 그럼 답이 2하고 3이니까 5. 5가 됐네요. 마이너스가 숨어진 걸 못 봤습니다. 네. 이제 쉬는 시간에 가져도 될까요? 네. 어,